이번 시간에는 신뢰성이 높고 쉽게 풀 수 있는 고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짧은 노포죠. 짧은 노포입니다. 고리를 만든 후 짧은 노포를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통과된 짧은 노포를 기존의 원가닥에 감았죠. 이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다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고리 속에 로프가 2개 들어있는 거죠. 11자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호라인 방법의 하나의 한 종류가 되겠죠. 고리 매듭법이었습니다. 신뢰성이 높고 쉽게 풀리는 고리 매듭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짧은 로프 끝가닥을 가지고 위에 자연스럽게 얹었죠. 그 다음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켰죠. 이번에는 이 끝가닥을 원 가닥, 긴 가닥에 감아줍니다. 감은 상태에서 끝가닥을 다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 고리 속에 로프가 2번 통과되어 있죠. 11자 형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리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보호라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신뢰성이 높고 쉽게 풀리는 고리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풀게 되면 주르륵 풀리죠. 매듭이니까요. 이번 시간은 올가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은 보호라인 방법과 비슷하지만 과정은 다르죠. 올가미 매듭의 첫 번째 과정은 팔자 매듭을 합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한번 돌립니다. 끝가닥을 가지고 한 바퀴 돌립니다. 구멍 속에 넣었죠. 넣어서 다시 한번 이 가닥을 감죠. 감은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보면 이 고리 속에 로프가 한 가닥만 들어있죠. 지금 만든 방법이 올가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쪼을 수 있는 거죠.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팔자 매듭을 먼저 만듭니다. 고리를 만든 후 한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팔자 매듭은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이 가닥을 감아서 이 구멍 속으로 넣어주면 올가미 매듭의 완성이 됩니다.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됐죠. 신축성이 있어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한 매듭이죠. 한 매듭 또는 옥매듭을 완전히 한번 묶는 거죠. 옥매듭을 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것은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거죠. 작업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올가미 매듭이 종료가 된 것이고 한 매듭 또는 옥매듭을 하게 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좀 더
안전한 매듭으로 간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듭 후에 만들 수 있는 올가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르의 스토프 또는 구조용으로 사용할 때 멀리 던지기 위해서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접었습니다. 접었죠? 로프를 접은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한번 감은 후에 한 매듭이죠. 한 매듭 한 후에 감아줍니다. 로프를 계속 감아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당겨주면 스토프, 도르의 스토프를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용으로 이 앞부분이 무거워야 던지면 멀리 가겠죠. 정확도도 있고요. 반대로 현재 이 상태에서 구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로프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뒷부분에 한 매듭을 해주겠습니다. 한 매듭을 했죠. 여기서 로프를 감습니다. 감은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스토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잡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인명 구조용으로서 앞부분에 추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명 구조용으로 로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자 로프에서 던지기는 정확한 목표에 던지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도르의 스토프를 만드는 것이죠. 거의 안 먹지 거의. 이번 시간에는 외과 의사 매듭,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매듭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 보통 보면은 한 번 꼬게 됩니다. 여기서 외과 의사 매듭은 한 번 더 꼬입니다. 한 번 더 꼬은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는데 반대로 묶어야 되겠네요. 자, 반대로 묶었죠. 반대로 묶은 이유는 끝매듭이 이 기존에 있던 로프와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구멍 속으로 나왔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구멍 속으로 나왔죠. 역시 정상적인 매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일반적으로 매듭을 짓게 되면 한번 꼬우죠. 여기서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 번 더 꼬입니다. 꼬아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끝매듭과 기존에 있던 로프와 같은 방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로프가 엇갈린 상태죠. 끝매듭과 기존 로프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잡아당기면 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이 끝가닥과 기존에 있던 로프와 같이
수평을 이루는 것이 정답이다. 됐죠? 바짝 당겨주면 되겠죠? 수술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과 의사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